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왕좌의 그림자 정종의 일대기 1장 둘째 아들 1357년 함흥 본궁의 한방에서 이방관은 태어났다. 아버지 이성계의 둘째 아들. 위로는 형 방우가, 아래로는 동생들이 줄지어 태어날 운명이었다. 방과야, 너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비난도 아니었고 칭찬도 아니었다. 다만 관찰이었다. 형 방우는 아버지를 닮아 활을 잘 쏘았고, 셋째 방이는 전략에 밝았으며, 다섯째 방원은 달랐다. 방원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10살도 되기 전부터 그 아이는 세상을 숫자와 권력으로 읽었다. 방과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며 가끔 시를 읽고 형제들과 다투지 않는 살. 하지만 아버지가 조선을 세우던 날 그는 알았다. 평범한 삶은 끝났다는 것을. 2장 피의 밤 1398년 8월 26일 그날 밤 개경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다. 형님, 형님. 방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다. 방과는 자신의 처소에서 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불타는 냄새가 났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갑옷을 입은 방원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들어섰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방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석이는? 방번이는? 방원의 얼굴이 굳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정도전은 죽었다. 세자 방석도 그의 형 방번도 죽었다. 아버지 태조가 가장 사랑하던 계비 신덕왕후의 아들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버님은 더 이상 왕위에 계시지 못하십니다. 방원이 방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피로 미끄러웠다. 형님께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뭐? 나를?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됩니다. 형님, 제발. 방과는 방원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간청이 있었지만 동시에 협박도 있었다. 거절하면 당신도 위험하다는 무언의 메시지. 나는 왕이 될 그릇이 못 돼. 그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릇이 아니라 명분이 필요합니다. 3장 꼭두각시 왕 1398년 9월 5일 방과는 정종으로 즉위했다. 즉위식장에서 그는 신하들의 얼굴을 보았다. 두려움, 경계, 그리고 동정. 아무도 그를 진짜 왕으로 보지 않았다. 전하, 군권 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정종은 대답하기 전에 방원의 눈치를 봤다. 방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정종은 말했다. 우의정의 의견대로 하라. 우의정은 방원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매일이 그랬다. 인사, 정책, 재정, 군사. 모든 것이 방원의 손을 거쳤다. 정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정종은 홀로 술을 마셨다. 왕의 침전에서 왕의 술잔으로, 하지만 왕이 아닌 자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흔들었다. 4장 수도를 옮기다. 1399년 정종은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결정한 일을 했다. 수도를 개경으로 옮긴 것이다. 전하, 한양은 태조께서 심혈을 기울여 정하신 도읍입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양은 피로 얼룩졌다. 이 도읍에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신하들은 놀랐다. 처음으로 정종이 단호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종은 작게 덧붙였다. 나는 한양이 싫다. 거기서는 동생들의 비명이 들린다. 개경으로의 환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정치적 후퇴라고 기록했지만 정종에게 그것은 도망이었다.
자신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겁하지만 정직한 도망. 5장. 형제의 전쟁. 1400년 1월. 또다시 피해 소식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넷째 방간이었다. 방간은 방원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고 군사를 일으켰다. 정종은 궁궐 깊은 곳에 숨어 떨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소리를 또다시 들어야 했다. 전하, 피신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정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나흘이 지났다. 방원이 승리했다. 방간은 유배되었다. 방원이 정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식적인 예였다. 형님, 이제 더 이상 형님을 이 자리에 두는 것은 불충입니다. 정종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6장. 자유를 얻은 왕. 1400년 2월 13일 정종은 왕위를 방원에게 물려주었다. 양위식에서 정종은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상왕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대신 나를 내버려 두어라. 방원은 이제 태종이 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상왕마마. 정종은 궁궐을 떠나 한적한 저택에 머물렀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 오래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상왕마마, 조정의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필요 없다. 정종은 손을 저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다. 7장. 살아남은 자의 회고. 1419년 정종은 63세였다. 조선의 초기 왕족 중에서 드물게 장수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정종은 정자에 앉아 한양을 바라보았다.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천도한 지 오래였다. 저 멀리 보이는 궁궐에서 동생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할아버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손주 하나가 물었다. 정종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왕이란 말이지. 어떤 사람은 왕좌에 앉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왕좌에서 내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단다. 할아버님은요? 나는 왕좌를 지나쳐간 사람이야. 그게 내 운명이었단다. 1419년 9월 26일 정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상왕으로 19년을 살았다. 왕으로는 2년을 살았지만 사람으로는 63년을 살았다. 에필로그. 역사는 정종을 이렇게 기록했다. 재위 2년, 별다른 업적 없음. 하지만 정종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업적은 살아남은 것이었다고. 권력에 굴복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것. 그것이 바로 정종, 조선에서 가장 조용한 왕의 이야기였다. 어쩌면 가장 슬프고 어쩌면 가장 현명했던 왕.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왕이 되어야 했고,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으며 왕자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남자.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정종대왕, 조선을 지나간 그림자. 역사는 영웅을 기억하지만 때로는 영웅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있다.